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어서 결산정리사항 파트 갑니다. 결산정리사항은 사실 지금 우리가 세무이급을 하고 있지만 이미 회계 2급이나 1급에서 했던 내용하고 내용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제 좀 더 어렵게 나오냐 쉽게 나오냐 이 차이지. 따라서 결산정리사항 이 내용이 만약에 회계 세무이급인데 지금 만약에 불확실한 게 있다. 그럼 빨리 회계 1, 2급 단계부터 채워 올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가서 또 낭패입니다. 세무 1급 가도 재경관리사 가도 또 나옵니다. 자, 1번 갑시다. 1번은 기말 수정분계 결산정리사항이라고도 하고 결산수정사항이라고도 하죠. 수정분계 관련성이 낮은 거, 기말재고자산, 선급선수, 미수, 미지급,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거, 외환산하는 거, 감가상각하는 거, 단기매매증권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산정리사항이죠. 근데 선급금이나 선수금은 그냥 일상적인 거래에서 재고자산 외, 즉 일상적 상거래 이외, 그리고 채권채무지 참, 이거 계약금 주고받고 하는 거, 얘는 그러니까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일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결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됐죠? 두 번째, 자, 단기에 현금을 받았어요. 수익. 근데 일단 수익으로 처리한다. 근데 결산 때 그 수익 중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해서 단기 수익에서 차감합니다. 왜? 차기 거니까. 차감해서 선수금 성격을 가진 일종의 부채로 차기로 이월하는 절차를 뭐라고 하냐?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0.1초 내로, 문제 읽자마자 0.1초 내로 답이 그냥 보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수 수익 얘기하는 거죠. 수익의 이연, 선수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단기에 수익으로 받았다. 예를 들어 임대료다. 그럼 대변에 임대료를 받았는데 만약에 7월 달부터 1년치를 받았다. 그럼 7월부터 6개월치는 이번 연도지만 6개월은 다음 연도 거니까 다음 연도 건 일단 장부에서 끄집어내죠. 뺍니다. 임대료를 빼고 대변에 선수 수익. 지금 이 설명은 전산 회계 2급, 전산 세무가 아니라 회계 2급만 알아도 할 수 있는 기본인데 만약에 이거를 긴가민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미경과에 정확하게 이걸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얼른 가슴에 발을 넣고 회계 이것부터 하고 오세요. 비용의 이연그럼은 선급비용, 비용의 이연그럼 선급비용이고, 그 다음 수익의 발생이라고도 하고 예상이라고도 하죠. 수익의 발생은 미수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비용의 발생은 미지급 비용을 얘기합니다.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을 각각 이연인지 예상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것도 뭐냐, 똑같네. 단기에 입금된 수익 금액 중 차기에 해당되는 거, 차기 확정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연하는 거, 이거와 관련된 이론이 뭐다냐. 지금 했던 거 이연이잖아요. 이연하고 관련된 게 뭐다냐. 뭘까요? 당연히 답은 이번 연도 게 아니니까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죠. 이번 연도 게 아니니까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겁니다.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수익은 실현주의라고 하죠. 실현주의. 그러니까 이 수익금에 받은 것 중에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건 다음 연도로 넘겨라. 왜? 이번 연도에 발생한 게 아니니까, 실현된 게 아니니까.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겁니다. 됐죠? 신뢰성은 목적적 합성 신뢰성 그 동네고, 중요성은 금액이나 내용의 상대적 중요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다. 이런 거. 수익 비용 대응, 수익과 비용은 관련된 기간, 관련된 항목끼리 기간 배분, 이런 거. 기간 배분. 어쨌든 수익과 비용은, 수익은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을 때, 비용은 관련 수익 인식할 때 같이 인식해라. 수익 비용의 대응. 다음 4번 다음 자료에서 결산일에 보험료의 미경과액을 계산하지 않았다. 이를 계산하면, 즉 기록하면, 분개하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변화하겠느냐 하는 순간 보험료 미경과라는 말을 듣자마자 선급비용, 선급보험료, 선급비용이 떠오른다면 물어본 게 순이익이잖아요. 선급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당기순이익은 증가된다. 1, 3번 중에 하나 답이 보여야 됩니다. 일단 그 와중에 2, 4번 찍은 사람은 머리털 2개 뽑아야 돼요. 귀밑머리 2개 뽑아야 돼. 정신나게.
그 다음 여기서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 날 보험료를 1년치를 현금 납부했대. 그럼 6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가 36만 원인데 1년치입니다. 근데 이게 날짜가 6월 1일이란 말이지. 그럼 12월 달에 6월부터 6, 7, 8, 9, 10, 11, 12 7달은 지나갔지만 나머지 5달이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5달 경과가 안 된 거, 미경과된 건 다음 연도로 넘겨야지. 다음 연도로 넘겨야죠. 그래서 보험료 빼는데 중요한 건 미경과액. 미경과액이니까 5달치죠. 5달치 36만 원 곱하기 12분의 5 그러면 15만 원 아니에요? 15만 원. 한 달에 3만 원, 3만 원. 5달은 3, 5, 15, 15만 원. 그리고 차변의 선급 비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차변의 선급 비용 15만 원 이렇게 됩니다. 15만 원. 2분계. 그래서 답은 1번. 근데 왜 순이익이 증가하냐? 이거를 설명 못하면 진짜 회계이급으로 가세요 얼른. 자, 보험료라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보험료라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은 증가하는 거죠. 나중에 좀 더 숙달되면 선급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이건 자산이죠. 자산은 좋은 놈이고 순이익도 좋은 거잖아요. 좋은 놈끼리는 더한다. 쉽게 풀려면 쉽게 풀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왜 증가하고 왜 감소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는 바쁘니까 선급은 자산이니까 자산은 좋은 놈이요. 좋은 놈이니까 이익은 증가하겠지. 이렇게 해도 돼. 해도 결론은 답은 맞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한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정도는 회계이급부터 이미 해온 거예요. 자, 미지급 비용이 먼저 딱 보이대요. 미지급 비용.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미지급이 먼저 보이네. 일단 봅시다. 회계 담당자 실수로 결산 때 미수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판관비로 잘못 처리했다. 임대료라고요? 임차료도 아니고? 이러한 오류가 손익계산서에 순이익이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뭐다냐? 아니 미수 임대료 적을 걸 임차료로 적고 미지급으로 적었어. 아주 미쳤죠? 물어본 게 뭐냐면 이런 회계 처리, 이렇게 잘못된 처리가 어떠냐 이거죠. 그럼 없어야 될 비용이 생긴 거죠. 없어야 될 비용이 늘어났어. 그럼 비용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겠죠. 순이익은 줄어들겠죠. 과소. 순이익은 과소. 그리고 400이냐 800이냐 이게 문제지. 그죠? 400이냐 800이냐. 만약에 옳은 회계 처리는 뭐냐? 미수임대료 분개하면 미수가 자산이잖아요. 그럼 차변의 미수임대료 또는 미수수익. 차변의 미수임대료, 대변의 차변의 미수수익 또는 미수임대료,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분개해야죠. 400만 원을 이렇게 분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개하면 수익으로 적어야 되는데 수익이 안 적히고 쓸데없는 비용이 적힌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은근히 헷갈리는 거예요. 수익으로 400을 적어야 되는데 수익은 오히려 안 적고 비용은 없어야 되는데 비용을 만들었어. 그럼 사실 수익은 400이 줄었고 비용은 400이 늘은 거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800이 되는 거죠.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게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 800이 맞죠? 400 아니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400이 맞지. 근데 올바른 분계가 수익으로 계산할 걸 400을 안 했어. 수익은 적게 하고 비용은 400 많게 하고 400씩 차이가 나니까 800 차이가 나는 겁니다. 800. 헷갈리게 돼 있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온 거지. 근데 6번은 제가 만든 거예요. 6번은 제가 만든 거라 이런 거 문제 본 적 없는데 야이씨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세요. 결산정리분계 중 잘못된 걸 찾으래. 이때 시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시산표는 결산 수정 전 마감하기 전에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결산 수정 후에 하는 거죠. 결산 수정 후에 작성하죠.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결산 수정사항이 되는 겁니다. 얘는 수정 전이고 얘는 수정 후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봤을 때 수정 전에는 60인데 수정 후에 50으로 줄었잖아요. 줄었으니까 보험료가 대변 없어져야지.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있던 거죠. 대변으로 가서 없애. 10만원 줄었으니까 10만원. 그리고 선급 비용이죠. 선급 비용이냐 선급 보험료냐 헷갈려. 이런 사람들은 회계이급으로 가세요. 회계이급으로. 선급 보험료나 선급 이자, 선급 수수료, 선급 임차료 이렇게 다 각각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전산세무는 실기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이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선급 비용으로 퉁치는 거지. 어쨌든 선급 비용이나 선급 보험료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이자 비용. 수정 전에 90인데 수정 후에 120으로 늘었죠. 30이 늘었으니까 비용 발생 차변.
그리고 차변은 비용 증가니까 대변에 미지급이 와야죠. 비용일 때는 선급이나 미지급이 오잖아요. 근데 선급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오는 거고 미지급은 부채니까 대변에 오는 거지. 송어품비 35에서 7로 줄었죠. 그러면 28이 줄었네. 28이 뭐 이거 벌써 틀렸네. 28이 줄었으니까 대변의 송어품비 대변의 송어품비가 28만 원이고 차변의 송어품이 28만 원 이렇게 돼야죠. 그죠? 틀렸고. 그 다음 또 뭐야? 임대료 95에서 80으로 줄었죠. 마이너스 15. 수익 감소. 수익은 대변에 있던 거니까 차변으로 옵니다. 15만 원 줄었고 대변에 선수. 수익일 때는 선수나 미수죠. 마지막 거 이자 비용. 여기는 없지만 50에서 75로 늘었죠. 그래서 수익이 증가니까 대변이지. 대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이 얼마 늘었죠? 25만 원. 그리고 차변은 뭐가 와야 돼? 미수가 와야죠. 대변에는 선수, 차변에는 미수. 미수 수익이죠. 미수이자. 미수 수익 해도 되고 미수이자 해도 됩니다. 25만 원 이렇게. 그래서 수정 전과 수정 후. 수정 전후의 금액을 비교해서 그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거에 따라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이 나오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용 이해하면 이건 회계이급만 알아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명색이 세무이급을 하면서 이걸 모른다. 심각한 겁니다. 물론 그거 몰라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합격이냐 아니면 실무에 나가서 써먹을 거냐 요거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실무에 나가서 써먹을 거면 제대로 하시고 자 합격만 하면 돼야 자격증만 따면 돼야 그럼 대충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설명 중 잘못된 걸 찾으래. 임차료 비용이죠. 비용 발생 차변 소멸 대변. 그럼 차변에 5월 달에 있는 20만 원이 당연히 지급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미지급 결산 때 미지급은 비용에 더했죠. 발생액 이번 연도 건데 아직 안 줬나 봐. 그리고 손익은 결국은 손익계산서에 간 거 단기분이죠. 단기분은 2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급한 건 20만 원. 그럼 4만 원은 미지급인데 추가시키는 거죠. 자, 임차료 지급액은 20만 원. 요거 5월 달 거 맞죠? 단기 경과분, 단기분은 24만 원 맞죠? 그리고 비용의 이연이냐? 아니지. 미지급이라는 글자 보자마자 예상 계정 또는 발생 계정이죠. 예상 발생이고요. 선희씨 미애씨 기억 안 납니까? 선희씨 미애씨 저랑 이론 강의 들은 제 이론 강의 들은 분들은 선급 선수는 이연이었죠.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선급 선수 들어가면 이연 선희씨 선희 선급 선수 선자 들어가면 이연 그 다음 미수 미지급 미수나 미지급 미자 들어가면 예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선희미애 예상 이연과 예상 선자 들어가면 이연 미자 들어가면 예상 선희미애 선희씨 미애씨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것까지 모르고 있으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답은 나왔고 결산분계는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 부채니까 대변에 와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런 게 그냥 눈에 쭉 보여야 돼. 근데 안 보인다? 그러면은 회계2급 정리하고 오세요. 회계2급 1급 갔다 오세요. 소모품 이것도 세무이급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세무이급 우리 실기시험에 결산도 5개 나옵니다. 이론은 많이 안 나올지 몰라도 실기에서는 무조건 5개 나오죠. 물론 그게 자동인지 수동인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실기에 늘 나옵니다.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모품이고요. 15만 원 구입했고 비용 처리했다. 결산 때 소모품 조사에 사용액을 조사했더니 사용액이 7만 원이에요. 이때 수정분계하래.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사용액이 7만 원이 아니라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비용 처리했다. 그럼 차변에 소모품 B였죠. 처음부터. 처음에 소모품 B였던 거죠. 소모품 B 15만 원이었죠. 그럼 대변에 무조건 일단 소모품 B가 가야 돼.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이 와중에 2, 3번 찍은 사람은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서 있어요. 한 손은 써야 되니까 한 손 들고 서 있어요. 자, 1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한 것처럼 처리한 거죠. 사용한 것처럼 처리했는데 15만 원 쓴 걸로 처리했는데 진짜 쓴 건 7만 원이야. 그럼 8만 원은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럼 미사용을 빼줘야지. 장부에는 쓴 걸로 돼 있으면 안 쓴 걸 빼야죠. 미사용. 안 쓴 건 소모품으로 바꿔줍니다. 답이 4번. 그냥 확실하게 답이 나와야지 찍어서 맞추거나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문제를 자산 처리했다면 만약에 여기다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소모품이 되는 거죠.
그럼 미사용으로 봤던 거죠. 그럼 결산 때는 사용액만큼 송호품을 없애주고 송호품비로 바꿔주는 2번이 자산처리법일 때의 정답입니다. 2번과 4번을 우리는 전부 다 해설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이걸 완벽하게 해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발을 넣고 찔리는 분들은 이론 강의 들으러 오세요. 카페에서 봬요. 자,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순이익은 50만 원인데 다음이 누락되었다. 누락사항을 반영한 후에 수정 후 이익 구해라. 이런 문제도 단골 문제입니다. 자, 수정사항이 두 개야. 자, 당월분 미지급 보험료가 있다네. 이때 미지급이라는 말 보자마자 이건 부채야. 부채는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잖아요. 이익은 좋은 거잖아요. 나쁜 놈이니까 이건 빼줘야지. 그냥 간단하게 할 때는 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보통 예금 받았다 그럼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이건 이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20만 원만 빼면 되니까 30만 원이 답이에요. 근데 2번 이거 정답을 정확히 좀 길게 하자면 보험료가 미지급됐으면 차변에 보험료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보험료 이렇게 되죠. 미지급 보험료 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익은 감소하는 거지. 비용이 늘어나니까 순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숙달됐으면 미지급 보자마자 부채는 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미지급은 빼는 거야 이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왜 이걸 모르면 나중에 심각해집니다. 다음 똑같은 문제죠. 결산 때 순이익이 545가 나왔는데 누락사항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정 후 수정사항을 고려한 수정 후 이익을 물어본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쉽게 하는 방법은 조금 아까 위에서 대충 또 힌트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수정 전 이익에 수정 전 순이익에 수정 전 이익에 뭘 더하고 뭘 빼고 있었죠. 기억납니까? 이론 강의 잘 들으신 분들 제 교재에 예제 있잖아요. 예제 쉽게 하는 건 자산 더해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도 기말재고 자산도 있죠. 기말재고도 있고 선급 거시기도 있고 미수 거시기도 있죠. 그 다음 부채는 빼라. 부채는 나쁜 놈이요. 빼. 선수나 미지급이 있죠. 선수나 미지급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이것도 있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수익의 대표적인 게 무슨 환입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은 무슨 상각 이런 거 있으면 빼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 전 이익에 이런 것들은 더하고 이거 빼면 수정 후 이익이 나오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만 구하려면 미지급 딱 보자마자 부채야 빼. 선수 부채야 빼. 미수 자산 더해라. 선급 자산 더해라. 그 위에 두 줄은 빼고 밑에 두 줄은 더하는 거네. 그래서 플러스 23,000원이고 마이너스 얼마야? 34,000원이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1,000원이죠. 마이너스 11,000원. 545에서 11,000원 빼면 534. 어디가 1번이네. 됐죠? 이렇게 그냥 결론적으로 답만 구하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답만 구하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근데 정석대로 하자면 하나하나 분개해봐라. 분개해서 아까 미지급은 이미 여기서 분개했으니까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익이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선수임대료 분개를 하자면 선수는 부채니까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선수임대료, 차변에 임대료 이렇게 되니까 임대료라는 수익 감소, 임대료라는 수익이 감소하니까 이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고 미수이자, 미수는 자산, 차변이죠. 차변에 미수 수익, 미수이자, 그 대변에 이자 수익이죠.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돼서 수익이 증가죠. 수익 증가하니까 이익도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 선급보험료 이건 앞에서도 했죠. 선급보험료 선급비용 차변이고 대변의 보험료죠.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은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것도 알아야 돼. 물론 결론적으로 답만 구하려면 잽싸게 자산은 더하고 부채 빼라 이걸로 하면 훨씬 편하지. 이건 훨씬 편합니다. 물론 시험이 다가오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아직 시험이 좀 여유가 있어. 그리고 왜 그런지를 정확히 모르면 이렇게 분개를 하나하나 해봐야 자꾸. 분개를 하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우리 회계에서만 하는 짓이 분개와 전기였잖아요. 분개와 전기 연습을 많이 할수록 당연히 우리 회계 실력은 높아지고 합격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됩니다. 없나? 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수정 분계 전 순이익이 50만 원이고 수정 분계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비수 수익, 미지급 비용이 감가상각비까지 있어. 모두 반영할 때 정확한 순이익 얼마냐? 방금 했던 거랑 같은 거잖아요. 방금 했던 거.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치고 그러면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려매요. 그럼 선수 부채죠. 마이너스. 선급 자산이죠. 플러스 7,000원이죠. 미수 자산 더해라. 미지급 부채 빼줘라. 감가상각비 좀 전에 써드린 거 비용은 마이너스죠. 저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플러스 얼마지? 플러스가 어디 갔니? 요거 두 개. 요거 7,000원, 4,000원, 11,000원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3개죠. 5,000원, 6,000원, 11,000원, 14,000원. 그럼 마이너스 14,000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3,000원이네. 그럼 3,000원 빼면 되지. 50만 원에서 3,000원 빼면 497. 497이죠. 497이 아니라 497. 됐죠? 그래가지고 결산정리 사항은 솔직히 지금 현재까지 보시다시피 솔직히 세무 2급에서 새로 배운 거 없어요. 이미 이전 단계인 밑에 단계인 회계 1, 2급 심지어 회계 2급 왕초보 단계 회계 2급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 만약에 조금 가슴에 발을 넣고 좀 찔리는 분들은 얼른 회계 1, 2급 부분도 정리하고 오셔야 되고요. 아마 이 부분은 최근에 기출문제 나온 게 없습니다. 이 객관식 문제. 실기는 빼고 실기에서 결산정리 사항은 늘 나오니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소모품 이런 것들 감가상각 이런 것들 늘 나오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이론 문제에서는 최근 100회 문제 이후부터는 없고요. 100회 이전에는 당연히 또 있어요. 근데 있는데 여기다 다 넣지를 않았죠. 100회 이전 기출문제는 카페로 오시면 기출문제 강의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결산정리사항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